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부 1팀의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저희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계좌번호나 뭐 비밀번호 그런 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금융권을 추적을 하고 계좌일람 진행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담당 검사님께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제가 검사님 바로 연결해 드릴 거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 대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화자분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입니다.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자, 지금 씨가 현재는 조사 진행 중인 상태예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피의자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현재는. 무슨 말이야 저게. 솔직히 법을 잘 모르고 일반 시민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검사라고 전화가 와서 당신이 범인일 수 있고 아니다 하고 네. 이렇게 다그쳐버리면 순간 당황을 해버려요. 당황하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뭐라고 피해자에게 했냐면 지금 이게 엄청 큰 금융 범죄 조직이다. 네. 그 피의자가 30명 가량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일부 검거되고 전국에 아직 70~80명이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일단 빠르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통해서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이나 사건 관련자인지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진짜 수사할 때 전화로 뭐 협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어느 누구도 전화로 조사받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 검사나 수사관의 이름을 네. 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수사관, 실제 검사. 존재하는. 그래서 피해자하고 통화를 계속 녹취를 해요. 녹취를 한다는 자체가 약간 위축되겠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재판에 그 증거로 낼 수 있다, 이 녹취가. 아, 그 녹취하는 게 지금 통화하는 그렇죠. 내용이. 나중에 이 녹취록을 자기네가 이제 제공을 해줄 거니까 지금부터 녹취를 한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를 제시합니다. 자, 혹시 본인 지금 현재는 좀 쉬고 있나요? 현재 지금 직장 퇴사하고 쉬고 있어요. 안 그래도 퇴사하고 쉬고 있으면 얼마나 위축됐겠어.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자, 본인 퇴사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 어떤 업무 했어요? 농업에서 연구원, 기능원, 네 그런 일. 연구원으로 근무하신 거예요? 예, 종자 연구원. 말을 잘 못하네. 녹취한다니까. 이미 이 긴장을 한 거죠. 녹취를 한다 그러면 이 말이 잘 안 나고. 제압이 된 거지. 제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녹취할 때는 본인 협조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녹취 중에 제3자 타인의 음성이 섞이게 되면은 이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3자 음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누구 옆 사람한테 얘기 못하게 하는 거네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분해. 내가 막 분해. 네, 또 이번 사건이 지금 정보 유출에 의한 금융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거나 또는 수사 진행 정보가 유출이 될 경우에는 추가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끊어진과 동시에 본인 앞으로 되는 전체 모든 금융사는 동결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정지된다는 얘기야. B 씨는 바로 전국의 체포영장과 수배가 바로 내려지고 특수공무 미쳤나 봐. 집행 방해죄 2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 은행에 입장했어요. 자, 번호표를 뽑고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이 계좌 폐지해 주세요. 만기도 지나고 했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은행 직원이 씨한테 고객님 이 상품은 폐지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씨가 생각하기에 피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직원이 범인이라는 가정이에요 지금. 네. 범인이라면 어떻게든 지연을 하려고 해지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걸 왜 해지합니까 이유를 물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입장할게요. 통화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럼 돈을 뽑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피해자분이 그 통장을 갖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도장도 없었고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있던 계좌를
해제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다행이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김민수 검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오히려 그 은행 직원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또 새롭게 만들어서 슬쩍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게 있긴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런 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이어서 그러네. 피해자는 점점 더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내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한테 자꾸 의존하게 되고 협조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심리 상태로 전환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인 이 가짜 검사 김민수는 피해자를 전북 정읍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거기서 현금 인출기로 이제 가서 420만 원을 출금시킵니다. 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 일반인들이 쓰는 것처럼 써놓기 위해서 여성한 식특회 보관함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11시간 지났을 때의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8시 48분이죠? 예. 이 모성님의 전화를 키는 거예요. 예. 오늘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예. 자, 지금 전화 종료하고 전화 끊자마자 바로 전화 끊어놓고 15분에 눈을 켜고 전화 나가면서 제가 한 2분 후에 전화 바로 할게요. 저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연락받은 금융범죄 공모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고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소극적이고 조심성 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 못해 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유서를 쓴 목적은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였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동생아 잘 있어. 원래대로 행복하게 사세요. 당장은 슬프시겠지만 한순간 지나가는 거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랑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이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탔고 어머. 그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한 시간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한 건데 지금 어머니가 긴급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일이 이 사람들 둘이 사귀기로 한 달 후에 이게 일어날 때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VCR 잠깐 볼까요? 아, 미국이네요. 이게 치과예요? 그 네네.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치과 치과. 네, 그 영상. 여기가 치과 카운터를 찍은 거였단 네. 말이죠? 예. 이거는 이제 본인의 사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본인의 생활 모습을 보낸 영상들인가 그렇죠, 보네요. 그렇죠. 이게. 여자가 미국에 있을 때 어디서 지내는지 그리고 어딜 가고 누굴 만나는지 이렇게 매일매일 사진으로 전송을 해주고 영상도 전송해주고.
어쨌든 어머니가 위급하다고 하니까 돈을 보냈나요? 제가 일부는 보내줬는데 추가 금액에 부탁한 돈을 보내질 못했습니다. 아까 연봉이 제법 되던데? 3천만 원이요. 예,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기 신용카드가 급하게 막혔다. 네.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여자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되게 이게 마음이 뭔가 나 때문에 오. 내가 돈을 안 보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 보냈더라면 바로 더 좋은 조치를 취해서 뭔가 할 수 어머니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니까.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 남자분은 사죄의 의미로 여자분의 어머니의 장례 비용부터 낙골당 비용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좋아 살 돈도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 이 남자분이 보내줬대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유산을 정리하는데 이모들이랑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그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까지 보내줘야 되나요? 이게 그럼 다 합쳐서 도대체 얼마를 보낸 거예요? 8개월 동안 약 8,7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아, 이게 8개월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적게는 10만 원부터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8개월 동안에 해놓은 게 98건 정도. 그때 작은 돈이든 큰 돈도 다 보냈던 거네요. 이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처음에는 것도 또 없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보냈고요. 그렇게까지요? 네, 그다음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도 결국엔 그만두게 됩니다. 네? 직장까지. 직장을 왜 그만뒀다고? 왜? 퇴직금을 받아서 다 미국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모텔에서 지내다가 이제 모텔 비용도 없어가지고 이제 찜질방 가고 찜질방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서 숙식도 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아는 형의 도움으로 그 형 집으로 이제 겨우 집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딸 데리고 한국 들어와라. 조사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잘못하면 가족들도 엮일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입국을 결심한 거죠. 중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엄마는 살아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은 정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재력가는 아니었고요. 뭐 특별한 직업도 없었어요. 그 이분의 그 특징이 얼굴에 좀 이렇게 입술 위쪽에 이렇게 흉터가 하나 있는데 그거 치료하러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치료받는 도중에 미국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범행을 한 거죠. 그 8천여만 원에 8,700만 원 돈 다 어디다 썼을 거 아니에요? 생활비로 쓰거나 그리고 좀 술을 좀 많이 마셨답니다. 아유, 아까 그 목소리 폭탄주 한 20잔 마신 목소리. 그러니까요. 술 취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딱히 그렇게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버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먹히나 싶어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호기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망가뜨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뭐 돈이 목적도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 먹힐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먹힐까가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한 남자가 굉장히 아픔에 빠졌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한테 돈을 보낸 사람이 이 피해자 말고 남자가 또 한 명 또 있어.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요?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전에 있는 남자한테는 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 피해자한테 다시 이제 넘어간 거죠. 이게 이제 환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검거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한 씨와 김 씨 만났나요? 제가 이제 피해자분한테 만나 보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좀 만나기를 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 피해자분이 정말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다. 이 여자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네.
만나진 않았지만 계속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 사진, 그 목소리 그 상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영상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영상 통화할 때 되게 내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영상 통화를 한 걸 보면은 어두운 데서 일단은 촬영을 하고 영상 통화를 일단 조명을 다 끄고요. 그냥 좀 약간의 빛만 나오게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한 몇 초 후에 돌려버립니다, 카메라를. 아,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분은 그 사진에 얼굴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그거일 거냐고 믿고 있구나. 예, 그 여자가 내가 지금 사진 속에 본 여자가 영상 통화한 여자고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선행 행동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나 아니면 내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이거 결과가 그 다음에 예상하고 일치할 때는 인지적으로 우리가 조화가 생겨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건데 이 결과가 전혀 다르면 소위 이제 부조화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부조화. 이때는 인지 부조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인지 부조화. 이제 완전히 정신이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행동이 모조리 다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도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시청자들께서 그냥 미모에 빠져갖고 눈이 멀어서 자기가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 가해자들은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를 비난할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해자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사기 범죄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도 저희를 찾아온 것도 그렇게 아까 노숙 생활을 하다가 그 아는 형 집에 들어간 이후에 경찰서로 신고하러 오신 거거든요. 아유. 그래서 그 형도 옆에서 얘기해주고 다른 뭐 지인들도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게 마냥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다. 그때서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거 있으면은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되겠네요. 진짜 뭔가 어딘가 얘기를 하든 신고를 하든 일이 더 커지는 걸 막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여자분은 사기죄로 법정 구속돼서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이 진짜 한 남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맞는 판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